지금 만들어서 그냥 한자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쓰는 앱을 만드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취미 본인의 취미에 관련된 마치 앱을 만드신 다양한 여기에서 이제 기능이 빌드에서 어떻게 보면 교수님 이제 대부분 다 만드셨잖아요. 앱을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이제 앱이라는 걸 처음으로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앱이 만들기가 엄청나게 쉽다라는 걸 한번 느끼셨어요. 자기도 모르게 기능을 막 추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앱 개발에 이제 발을 디디신 거지. 본인이 원하는 앱은 본인이 이제 만들어 쓰는 시대가 돼요. 예를 들면 번역 앱 같은 것도 저도 이제 제가 만들어 쓰거든요. 내가 이제 이쪽 분야에 관련된 번역 앱은 이런 기능을 가지면 좋겠어. 그리고 이런 형태의 UI면 내가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 번역 앱을 제가 그냥 만들어 쓰면 돼요. 얼마든지 만들어. 그리고 번역된 거를 파일로 이런 형태로 저장해서 쓰고 싶어. 그러면 그 파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운로드 받는 버튼을 거기다가 만드시면 돼요. 다운로드 받는 여기 버튼 여기쯤에 있으면 만드시면 돼요. 오후에 제가 이거에 대한 약간 어드밴스 기능을 좀 더 오후에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기능이 있냐면 하시다 보면 애플리케이션 개발하시다 보면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 다른 사람이랑 공유해서 쓰는 거니까 이 내가 데이터를 만든 게 어디다가 저장이 돼야 돼요. 그리고 아까 그 다른 사람이랑 공유하는 그 배포라고 합니다. 이 PC 말고 핸드폰이나 내 친구들이 다 이걸 같이 공동으로 썼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배포의 영역이거든요. 그 배포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오후에 할 거고요. 네, 그런 기능들을 오후에 좀 더 애플리케이션하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간단한 이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걸로 앱 개발 말고 특이하게 쓸 수 있는 영역이 있어서 그걸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에 대한 어떤 지적인 교수님들의 지적인 핵심에 대해서 충족시키는 내용을 하거든요. 뭘 해볼 거냐면요. 교수님이 이번 시간에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혹은 이번 학기에 가르치는 교재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슬라이드 말고 인터랙티브하게 학생들이 뭔가 입력도 하고 클릭도 해서 홈페이지 같은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서 학생들이 가르칠 수 있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요. 제가 예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보여드리면은 이런 게 있다. 제가 이 AI에 대한 수업 자료 하나를 그냥 PDF로 이렇게 그냥 넣어준 거예요. 넣어주고서 그 모듈별로 실습할 수 있고 대여도 소개하는 그런 페이지를 만들어달라, 그런 앱을 만들어달라고 한 수업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누르면 이 모듈 24번이 들어가죠. 모듈 24번에서 여기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그걸 토크나이제이션하고 불용어를 제거하고 하는 실습을 학생들이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like it. 그래서 밑에 막 변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how are you 뭐 이렇게 하면은 토크나이제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하라고 하는 걸 인터랙티브하게 학생들이 바로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는 거죠. 불용어를 제거해서 나오는 이거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타이핑해가면서 학생들이 바로 실습해 볼 수 있는 거를 그 수업 모듈 내용 가지고 제가 자동으로 만들어줬어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 아까 백 오브 월드라고 하는 이 개념을 내가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는 화면도 만들고 감성, 분석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요.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어떻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닙니다. 교수님의 특정 수업 자료가 있잖아요. 자료를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타이핑해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자료를 아무거나 넣고요. 자료 제가 PDF 하나 넣습니다. 이 자료를 학생들과의 이 학생들과의 수업 시간에 활용하려고 한다. 인터랙티브하고 인터랙티브한 형태로
전체 내용을 잘 설명하는 앱을 만들어 주세요. 이 정도만 쓰셔도 됩니다. 그럼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활용할 자료를 저렇게 웹페이지로 인터랙티브하게 할 수 있는 웹페이지로 만들어줍니다. 한번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쓰시는 자료 하나만 해보세요. 네. 저렇게 하면 네. 학생들이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은 네. 접속을 할 수 있고 구글 아이디도 필요 없습니다. 학생 날 대입할 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제가 그거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기에 올라간 데이터는 보안상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이 앱 자체는 사실 저 PDF는 학생들하고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웹페이지만 공유가 돼요. 그러니까 PDF 내용이 이제 구글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글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쓰고 싶으면 뭐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질문 하나 더 있는데 이거를 학교에서 서버를 만들어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돈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냥 드래그 드롭 하셔도 됩니다. 네. 교수님이 최근에 혹은 다음 주나 다음 학기에 참조하거나 아니면 설명하거나 수업 시간 하는 그 교수님의 수업 자료를 한번 얘한테 올려보세요. 근데 저랑 비슷하게 한번 써보십시오. 이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인터랙티브한 형태로 전체 내용을 잘 설명해주는 앱을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아까 앱을 만들어봤는데 네. 이게 뭔가 측정을 해주는 앱을 만들었는데 네. 이게 세 개를 제가 측정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오토 같은 경우에는 20개를 알아서 측정을 한 다음에 네. 이렇게 평균 이런 하는 앱을 만드는데 네. 그래도 되게 부정확하더라고요. 할 수 그럴 수 그래서 있습니다. 이거를 이 앱을 만들고 이 앱이 좀 학습을 해서 뭔가 더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만드는 앱은 실제 상업적으로 하는 수준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테스트로 해서 한번 그냥 샘플을 한번 돌려보는 그런 앱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완벽한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앱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어떻게 웹페이지를 만드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슬라이드 대용으로 인터랙티브하게 학생들이 뭔가 해볼 수 있는 그 수업 자료를 만드는 거죠. 네,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슬라이드 아무거나 해서 만약에 이게 3학점짜리다 그러면 매주 3시간짜리 교재가 하나씩 있을 거잖아요. 그럼 슬라이드를 그냥 그 주마다 넣어가지고서 웹페이지 하나 만들어서 계속 추가해서 학생들한테 웹페이지 링크 주시면 학생들이 딱딱딱딱 해서 수업에 됐던 거 굳이 슬라이드 없어도 그걸로 학생들이 해볼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게 10주 정도 된다. 그럼 사실 10주에 해당하는 PDF를 다 넣고서 전체를 다 포함한 웹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죠. 네, 설명 페이지죠. 풀스크린으로 한번 해보세요. 네, 이 교수님의 수업 자료겠죠. 인터랙티브하게 만들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챗봇 기능까지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질문 있는 거는 옆에다가 챗봇을 만드신 교수님도 계시거든요. 질문 있는 건 챗봇이 알아서 질문해서 그 교재 기반으로 답변을 줄 겁니다. 나오죠, 그죠? 네, 교수님이 이게 설명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게? 슬라이드를 공유하는 것보다 이제 훨씬 좀 와닿겠죠. 수업 자료를 만드는 거에 이 AI가 정말 유용합니다. 안 써보셨던 교수님들한테 이거 신세계 아닙니까? 데이터가 좋아야지 좋은 겁니다. 이거를 문제가 좋으니까. 지금 만드시면 항상 풀스크린으로 한번 보세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해서 여기 있으면 지금 만드셨으면은 옆에 풀스크린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 전체 화면을 한번 보세요. 네,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는 풀스크린으로 보셔야 됩니다. 풀스크린 버튼이 있어요. 플레이를 하나요? 네, 플레이를 합니다. 네. 이제 교수님이 이제 만드셨기 때문에 교수님만 알죠. 그래서 여기서 수업 내용이니까 각각의 수업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것들은 약간 인터랙티브하게 된 것도 있고 이런 거죠. 네. 이 기능을 많이 교수님이 추가하고 싶다. 여기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하는 것도 할 수 있거든요. 나오죠. 이런 것도 노출적인
무한가의 조정을 넣었을 거야. 지금은 얘가 알아서 하라고 사실 넣어준 거기 때문에 이제 알아서 얘가 넣는 거고요. 퀴즈대요. 여기서 교수님이 원하시는 기능이 있으면 기능을 교수님이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게 유료 버전은 무료입니다. 이거는 무료입니다. 기본적으로. AI 스크린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네. 하신 다음에 빈스를 다 문을 만드는 데까지 보면 얘네들 돈 벌었어요. 네. 그럼 100% 하고 나가면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베이스로 해서 이제 컴퓨터 파워에 대한 여기에서 과마 교수님이 공부에 대한 수업하면서 그런 걸 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본적으로만 해달라고 하면 얘가 알아서 교수님이 여기서 서비스로 가본 데는 엄청 올라갈 거야. 제가 무슨 기능으로 기야에서 데이터 어널리시스에서 자 다시 돌아가서 학습이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학습이 완료됐죠. 과연 아까 제가 그 설레발친 대로 과연 이게 될 건지 웹캠이 아니라 데이터는 파일로 주겠습니다. 아까 제 거에 보면은 여기에 예민하신 분은 확인하셨겠지만 트레인이라고 하는 폴더에 들어간 데이터랑 테스트에 있는 데이터가 다른 폴더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죠. 모의고사 문제집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잖아요. 정석도 공부하지만 모의고사 문제집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풀어본 문제집으로 평가를 하면은 정확도가 안 되겠죠. 말이 안 되겠죠. 예. 자기가 풀어본 문제로 100점 나왔어. 그 실제 100점 자기 실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안 써먹은 트레인 데이터, 안 써먹은 문제집을 갖고 테스트를 해봐야 정확한 테스트가 되기 때문에 테스트 데이터는 보통 별도로 넣습니다. 자, 테스트 데이터에 있는 거를 가지고 자 글래스가 잔뜩 있습니다. 얘의 실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의 실력이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력이 되는지 글래스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다가 드래그 하면은 얘가 어떻게 표시를 되면 얘가 고철로 판별될 확률, 플라스틱 확률, 유리일 확률, 중일 확률의 퍼센트가 나와요. 그러면 자 얘는 뭐죠? 유리죠. 얘가 유리라고 확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자, 과연 얘가 유리라고 할지. 유리일 확률 100% 아닙니다. 유리일 확률 100%. 지능이 상당하지 않습니다. 저게 우리가 설명해서 쟤를 만들었다. 이 정도 수준을 만들었죠. 얘는 유리라고 할까? 우리는 쉽지만 AI도 과연 얘를 쉽게 유리라고 판단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겠습니다. 유리라고 할지 유리 100%. 다른 애를 한번 해볼게요. 플라스틱이 어려웠잖아요. 플라스틱이 약간 이상하게 생긴 애가 있었죠. 요런 얘는 과연 유리라고 판단할지 테스트라고 판단할지 우리가 방금 만든 지능을 한번 테스트해보겠습니다. 유리라고 했니 이거? 민망해. 다른 거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과연 유리라고 할지 유리 같습니까 플라스틱 같습니까? 이게 지능이 떨어지는 건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말씀 아이 잘했어야지. 과연 얘는 유리라고 할지 플라스틱이라고 할지. 아 플라스틱이라고 하네요. 이게 플라스틱입니다. 이것도 플라스틱이라고 할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플라스틱이라고 할지. 플라스틱 65, 유리를 35라고 하면 그럼 어쨌든 간 플라스틱이라고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 말고 고체를 한번 해볼게요. 중에서 요거를 고철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고철 94, 유리 4 6% 이렇게 나왔죠. 보시면 그렇죠. 얘는 종이라고 판별을 해요. 지금 살짝 떨어지는
사람 틀릴 수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 살짝 틀리셨는데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프로그램을 정말 쉽게 만들어낸 거예요. 이 프로세스를 보세요. 이 AI로 뭔가 지능을 만드는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모아서 폴더들을 넣어놨다.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게 데이터를 올려놓고 학습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지능, 모델이라는 게 생긴다. 이게 다야. 그런 다음에 이 생긴 모델을 핸드폰용 앱으로 만들 때, 웹에서 만들 때, 그 모델을 지능을 활용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능을 만드는 건 정말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 지능의 성능, 이 지적인 얘의 능력 있잖아요. 이 지능은 뭐에 의해서 좌우가 됐어요? 데이터의 품질에 의해서, 데이터의 품질과 양에 의해서. 아까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쓰레기도 보면 사진이 한 300장씩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구하기가 귀찮으니까 보통은 외주를 많이 줍니다. 그러면 친구들한테 알바, 이 정도 쓰레기 알바는 10만 원 줄 테니까 가서 300장씩 찍어 하면 젊은 친구들 하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소각장 가서 막 찍을 거야. 근데 이제 이걸 많이 하다 보면 알바들이 귀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섞어서 막 찍겠죠. 그러다 보면 얘들이 실수해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종이, 유리를 그냥 막 섞어서 가져온 애들이 있겠죠. 그러면 지능이 떨어지는 거죠. 분별을 잘 못하는 지능이 떨어지는 모델이 나옵니다. 그래서 AI 시대에서 이 모델의 성능은 데이터의 품질에 그리고 양이 있어요. 아까 엑스레이 같은 경우도 엑스레이는 사실 좀 더 이거보다 정밀하죠. 학습을 시키면 엑스레이 사진을 천장을 하느냐 만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학습을 했어요. 네. 학습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 데이터를 다 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패턴을 패턴을 저장하죠. 저희가 패턴을 사람 머릿속에는 패턴이 저장돼요. 네. 동물 네. 얘도 패턴을 저장하는 거예요. 네. 혹시 내일 다시 한번 하면은 또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거 아닌가요?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진행이 생깁니다. 15분 나왔어요. 제가 교수님의 지적인 호기심을 잘 모르겠어요. 이런 딥러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가 딥러닝은 퍼셉트론이라고 합니다. 퍼셉트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딥러닝 신경망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이해하시면 딥러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외출을 하는 메커니즘을 하는 퍼셉트론을 제가 하나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외출을 하는 그 특성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하나 샘플을 들어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외출을 하기 위해서 선택하기 위한 근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친구가 있나, 만날 친구가 오늘 있는지, 그리고 날씨가 좋은지, 그리고 내가 지금 친구를 만날 그만큼의 돈이 있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입고 나갈 마땅한 옷이 있는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를 하는데 사람마다 중요도가 달라요. 혹시 교수님은 1부터 10까지라고 하겠습니다. 중요도. 그리고 뭐 다 10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교수님은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외출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됐어요? 중에 선택하는 네, 이 중에 4개 중에서 목적이 되는 외출이라는 목적. 왜 나가야 되는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날씨가 안 좋아도 나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돈이 없어도 나갈 수 있는 거고 네. 입을 옷이 없어도 적당한 옷이 입고 나가야 되는 건데 네. 굳이 저게 아니고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죠. 날씨가 좋아서 나가면 제가 원하는 대답을 이해해서 있는 말에만 나오려지. 자, 친구답게 시설부밖에 안 제일 중요한 게 어느 겁니까? 교수님 입장에서. 넷 중에서만. 친구가 1부터 10 중에서는 어느 정도 해당이 됐어요?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만날 친구가 그냥 나는 친구를 만나는 게 한 1 정도 중요하다 그러면 만날 친구 없어도 나가는 거예요. 웬만하면.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친구가 제일 중요하죠. 친구, 날씨, 돈, 옷 중에서. 친구 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어떤 게 중요했어요?
그렇네요. 네. 날씨 날씨 0점 0점 몇이에요? 0.5 0.5. 12 네, 좋습니다. 옷 5습니다. 0.5 옷도 0.5.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이걸 다 0.0이네요. 0.05야? 아예 안 쳤네. 아니 교수 혹시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자, 자 10이 나와야 되니까. 아니라니까요. 다시 해도 상관없다니까요. 아 그래요? 네, 다시 계산할까요? 네 다시 계산할까요? 자, 친구가 6이라고 하겠습니다. 날짜도 그냥 1부터 10 중에서 한번 해볼게요. 네. 0부터 10 중에서 3 3, 도는 4 4, 옷은 3 3. 네, 이 정도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다 친구가 있다 없다, 날씨 좋다 나쁘다, 돈이 있다 없다, 옷이 있다 없다. 0, 1로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합쳐서 얼마 정도 이상 되면 나가라고 보시겠어요? 네, 10 합쳐서 10 정도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0보다 크면 네, 외출. 이런 걸 결정하는 메커니즘이 있다고 해요. 이게 교수님의 퍼셉트론, 외출 지능, 외출 퍼셉트론입니다. 다른 분도 한번 제가 교수들이죠. 교수님은 저 교수님 남자 교수님은 비슷할 패턴이 있을 수도 있어서 교수님은 뭐가 제일 중요하세요? 넷 중에서? 친구. 친구요. 친구 얼마 정도가 중요하십니까? 친구 저는 한 8%? 8? 아 8점. 교수님은 8점. 사람마다 다르겠죠. 교수님은 8.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다음에 날씨, 옷, 돈 중에서. 안 좋아하는데. 다 필요 없어요. 네, 나 필요 없어요. 얘네들은 거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아마 그 다음에 날씨는 얼마 정도 될까요? 날씨는 상관없고요. 상관없어요. 옷이 빵.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은 예뻐. 이 날씨 상관없지는 않을 거예요. 밖에 막 진짜 막 비바람 몰아치고 아, 태풍 몰아치고 네. 안 나가요. 돈은 한 2. 오는 돈이 없어도 친구들이 다 만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한 3. 이거 옷은 한 3 정도요. 그래서 이거 합쳐서 얼마 정도 되면 교수님이 나가요? 한 8. 8. 네. 사실 만날 친구 없으면 안 나가시는 거죠. 네, 교수님 네, 그걸 봤을 때. 교수님은 8입니다. 자, 이걸 갖다가 계속 하다 보면 이 교수님의 그 외출에 대한 메커니즘 이 결정되는 건 잘 보세요. 이 노드가 아닙니다. 이 웨이트에 의해서 이 링크에 대한 웨이트.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한 모델이다 라고 하면은 이 모델이 레이어를 좀 더, 이거 사실 이 노드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계층을 다양하게 만들면 이 안에 다양한 정보를 기억하게 만들 수 있어요. 특성. 교수님이 아까 1차원적인 특성을 했지만 교수님의 또 다른 특성이 또 있죠. 약간의 외출 말고도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누가 좋아하는 감정, 그런 교수님의 모든 특징을 많이 반영을 하려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야 됩니다. 복잡한 것 플러스 계층이 두 층만 끄면 한계가 있어요. 그 많은 정보를 담기. 그래서 이 계층을 좀 늘리면 이 유연성을 훨씬 더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이 웨이트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층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하는 게 우리가 소위 딘선입니다. 다층 신경망 라고 비교하고 하고.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경망을 만들잖아요. 우리가 학습시킨다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신경망으로 뭔가를 기억하게 만들고 저장한다는 의미는 아까 교수님 걸 얘기했던 여기다가 소위 고양이 사진을 입력을 합니다. 고양이 사진 입력하면 맨 마지막에 최종에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고양이, 얘는 쥐, 얘는 이런 식으로 다 이런 식으로 판별이 되게 우리가 맨 마지막에 만듭니다. 근데 고양이 사진을 넣는데 결과 값이 만약에 처음에는 만들 때는 여기 있는 웨이트 값을 다 랜덤으로 값을 줘요. 그랬을 때 고양이 사진을 넣었을 때 고양이를 맞추면 이 웨이트를 변경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틀리면 뒤로 돌아가면서 이 웨이트 값을 조금씩 조절을 합니다. 또 그 다음 사진 고양이 사진 또 새로 넣고 맞추면 놔두고 틀리면 조절하고 또 맞추면 넣고 또 뒤 넣고 맞추면 넣고 틀리면 조절하고
이 과정을 특별한 대단한 의미는 틀렸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조절하고 그 과정을 엄청나게 많이 반복을 하잖아요. 수십만 번, 수백만 번 반복을 하면 참 신기한 건 수학적으로 얘가 스테이블하게 안정화돼서 이 값들이 안정화가 돼요. 그러면 그때 이 안정화된 이 전체 요 내용 있잖아요. 요 내용은 고양이, 쥐, 닭을 판별할 수 있는 지능이 됩니다. 그 얘기는 안정화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고양이 사진을 넣으면 얘가 고양이라고 정확하게 딱 판별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랭귀지 모델도 마찬가지고 비전 모델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요게 있으면 이게 모델이거든요. 지능이에요. 아까 얘가 만들어진 지능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실제 지능에는 뭐가 저장이 되어 있느냐? 요 웨이트 값, 지파입니다. 이 전체 아키텍처 구조, 노드의 연결 구조랑 실제 저장되어 있는 값은 요 링크 혹은 웨이트, AI 용어에서는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이 파라미터에 있는 값들을 싹 다 저장해 놓은 게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을 어디다가 저장해 놓고 카피해 놓고 다음에 쓴다 라고 하려면 요걸 엑셀이라든지 모플에다가 쫙 저장해 놨다가 다시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 아키텍처를 싹 원상 복구시켜서 그 다음부터 사진에 있는 정보를 픽셀 단위로 싹 집어넣으면 결과물이 또 고양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뭔가가 생기겠죠. 학습부터 저장해놓는 거는 네. 패턴만 요것만 저장합니다. 요 웨이트 값들하고 이 전체 웨이트가 이 노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요것만 저장해 놓으면 딥러닝에서 이 지능은 내가 모델이라고 하는 실체입니다. 모델의 실체는 요 그래서 내가 패턴이 차지하는 전체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파라미터가 이제 몇 개냐, 모드의 사이즈가 몇 개냐인데 이게 사실 AI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중요한 패턴, 기억, 특징은 노드가 아니라 제가 이 웨이트 파라미터에 저장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숫자가 저장되어 있는 건 파라미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일 사이즈 같은 걸 측정을 할 때는 몇 메가바이트 뭐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잖아요. 이 모델의 전체 사이즈는 우리가 파라미터의 개수로 이 모델의 사이즈를 측정을 합니다. 근데 모델 사이즈가 보통 어떻게 되느냐? 챗GPT는 모델의 이 파라미터 개수가 조가 넘습니다. 몇 조입니다. 몇 조.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인 PC에서 아까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개인적인 PC에서 내가 챗봇을 뭔가 만들든지 뭔가 나만의 모델을 여기 저장해놓고 쓰고 싶다. 그러면 이 모델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누군가 학습을 다 시킵니다. 그 중에서 한 3빌리언, 소위 30억 개 이상 이하 되는 파라미터를 갖는 모델은 다운로드 받아서 PC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몇 개라고요? 수십 빌리언을 쓸 수 있어요. 수십 빌리언이 사실 적은 건 아니잖아요. 수십억 개는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의 개수가 수십억 개. 근데 그 정도를 다운로드 받으려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수십억 개는 엑셀로 받든 뭐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사이즈가 작동했죠. 어느 정도 이상은 메모리에 넣고 계산할 수 있는 문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모델의 실체, 딥러닝 모델의 실체는 이렇게 생겼다. 라는 것까지만 익히시고 점심 식사를 하시겠습니다.